저희 부부는 0.5톤 경화물차를 이용해서 길을 지나가다 불법 주차 차량을 발견하고 신고하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촬영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불법 주차 차량의 차주가 나타나 저희 차량의 창문 틀에 손을 내밀고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사진 삭제를 요청하는 겁니다.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성이라 무섭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 굳이 저희가 삭제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 같아 위험하니까 창문에 넣은 손 빼라고 경고하고 차량을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상대 측은 저희 차량을 쫓아오다 넘어졌는데요. 이를 문제 삼아서 저희를 특수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딱히 저희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서 사진 찍은 걸 보고 그 상대 차량이 좀 화가 나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진을 찍는 행위나 신고하는 것 자체를 제재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누구든지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는 또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공익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는 일종의 공익신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렇게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라고 강요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런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 위반 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최신영 변호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욱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사진 기록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운전 중인 차에 따라와서 운전을 방해하고 또 창문 안에 손을 넣은 행위가 어찌 보면 더 위협적인 행위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이고요. 이거는 폭행으로 의무 없는 일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만드는 아주 위법적인 형사상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문 안에 손을 넣는 행위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차에 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요죄 폭행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 폭행을 해서 의무 없는 일을 사진을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위협적인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 상대방의 사진 찍은 것들을 지우게끔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강요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사진을 지운 것은 아니어서 예. 미수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적반하장을 보고 바로 이런 경우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의뢰자가 피해자를 화물차에 매달고 운행한 것이 아니라 이제 피할 것을 먼저 경고를 했고요. 또 상대 측이 따라오다가 혼자 넘어졌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특수폭행죄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특수폭행죄에서 폭행의 범위와 한계가 어딘가가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법 261조를 살펴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특수폭행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런데 뛰다가 혼자 넘어진 사안의 경우는 특수폭행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차량 창문에 다른 사람 손이 이렇게 들어온 상황에서 운전자가 차를 출발했더라도 차량이 굉장히 서행 중이었거나 또 언제든지 손을 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이는 특수폭행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고소 접수는 뭐 쉽게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또 그쵸. 네네. 쉽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 따라오다 넘어져서 찰과상이나 부상을 상대 측이 또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는 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지요? 손을 빼도록 운전자는 충분히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손을 다 빼고 나서 천천히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상대방이 스스로 차량을 따라오다가 이 차량과는 무관하게 혼자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면은 예. 그 부상이랑 사연자님의 차량의 출발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연자님께는 또 고의나 과실이 있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손을 빼게 한 뒤 자신의 차를 몰고 나가는 것이 위법하지도 않고 인과관계도 없어서 상대방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네. 혹시 만약에 손을 빼기 전에 출발하거나 혹은 밀쳐서 넘어지게 된 경우라면 그에 대한 보상 책임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 사연만 놓고 봤을 때는 사연자님은 아무런 죄가 없고요. 가만히 계셨는데 이제 상대 측에서 혼자 많이 이렇게 흥분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